안녕하세요. 리더십 강좌 전찬희입니다. 어떤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그 사람의 성실한 친구라는 점을 납득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에이브러함 링컨의 말인데요. 링컨은 스스로 그런 말을 실천함으로써 뛰어난 리더이자 또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리더십, 그 핵심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군 리더들이 배워야 할 점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님이십니다. 최평길 교수님 모시고 군과 대통령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최 교수님께서는 이 대통령 포럼의 대표이시기도 하고요. 또 국내 최초로 대통령학을 전공하신 분이십니다. 이 대통령 리더십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대통령 리더십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리더십의 기본 원리나 원칙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많이 변하고 있지만 그 변하는 과정에서 조그만 기업을 운영하거나 혹은 한 가족을 거느리는 주부나 가장도 대통령의 리더십과 그분들의 리더십과 그 기본 원리나 원칙은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논의할 그 대통령 리더십은 어쩌면 그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이나 백악관에 있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우리 군의 저 전방에 있는 소대장부터 지휘관까지 그리고 또 일반 조그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필요한 리더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 리더십이라든가 모든 위치에 다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더욱더 흥미롭습니다. 자, 오늘 강의 좀 기대를 해볼게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세대 최평길입니다. 저는 우연찮게 그 외국에서 연구하는 동안에 각국 나라의 대통령이나 수상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는가 하는 그런 학문을 접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 그 훌륭한 대통령을 뽑아야 그 훌륭한 대통령이 좋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그런 그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같이 토론하고 또 의논할 제목은 그 대통령의 리더십인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대통령의 리더십은 대통령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모든 영역에서 일가견을 이룬 사람이면 그분이 그 영역의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와대의 주임만 대통령이 아니라 조그마한 기업에서부터 거대 기업을 이루는 기업의 지배 총수도 훌륭한 일가견을 이룬 사람이면 그분이 그 기업의 대통령입니다. 따라서 오늘 사실은 이 대통령을 연구할 때 그 대통령의 리더십은 모든 영역에서 훌륭한 기업군을 이끌고 훌륭한 조직을 이끌고 훌륭한 소대원을 이끌고 바라는 전투력을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야망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가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 대통령이나 기업 회장이나 특히 대통령 리더십의 퀄리티는 그 덕목을 말하자면은 각국 나라를 제가 직접 그 대통령실이나 수상실을 가보고 또 그러한 분야에 대한 문헌을 읽어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생존하는 역대 대통령들을 만나서 그 토론도 해보고 한 결과를 요약하면은 대개 대통령 리더십은 한 7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확실하고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그 비전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실행 가능한 몇 가지의 목표로 나누어서 확실한 정책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런 목표를 또는 그런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조직 장악력, 훌륭한 기획 능력,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 당황하지 않고
또 화를 내지도 않고 뭐가 문제점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두 가지의 덕목 속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비전은 결국은 대통령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국민들의 주변 속에서 강요나 보좌관이나 또 다양한 NGO 또는 외국의 다른 국가의 정부와도 협조를 맺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주위에 관련된 많은 보좌관과 강요들의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과의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 그러한 인간관계의 발전 역량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에게 중요한 국정 리더십의 핵심은 정치 협상 조정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도자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기에 처했을 때 할 수 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자신감과 결단력, 긍정적, 낙관적 사고가 보통 리더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특히 한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에게는 더한 것입니다. 전투가 벌어졌을 때 적 앞에는 아무리 약한 적군이라도 그것은 막강한 화력을 갖고 있는 무서운 우리의 상대이기 때문에 죽음을 걸고 죽음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휘관은 항상 자기의 주위에 있는 모든 동료, 전우, 부하들에게 자신감과 결단력과 낙관적인 사고를 보여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역시 대통령도 그렇고 다른 어느 영역에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분이 국정 능력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많은 공직 생활을 해보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그 여당이 한번 정권 잡으면 만년 여당, 또 야당은 만년 야당이었는데 다행히 최근에 문민시대에 와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그런 정권 교체를 하는 동안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원도 돼보고 국회의원도 해보고 장관도 해보고 아니면은 공식적인 기관의 수장도 해보면서 많은 경험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훌륭한 전문 지식과 함께 중요한 것은 체력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는 정신력과 체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가 훌륭한 그 대통령의 중요한 리더십의 덕목입니다. 제가 다른 나라를 방문해 볼 때 이 대통령이나 이 수상이 상당히 훌륭한 대통령이구나, 수상이구나 하는 분들에 보면 되게 규칙적으로 하루 일과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체력 단련이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이 도덕성인데요. 이 도덕성은 역사의식입니다. 대통령은 청와대 입성한 이후부터의 그 생활은 일종의 그 수도성과 같은 그 고행성과 같은 아주 그 청렴 결백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다음에 이 나라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하는 역사적 과업을 항상 머리에 두는 그런 역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도덕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그 대통령은 그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국민들에게 나는 이 나라를 주어진 5년 아니면 4년 동안에 어떻게 이 국가를 부강한 국가로 이끌고 나가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세워줘야 됩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이 알 수 있게 쉬운 말로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같이 잘 살아보자. 당군 이래 우리 한번 좀 잘 살아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존 F 케네디 같은 분들은 이제 우리는 우리의 선조가 서부를 전부 다 점령해서 서부를 개척해 보니까 이제는 태평양뿐이다. 더 갈 곳이 없구나. 그 대신 우리는 정신적으로라도 계속해서 서부의 개척 정신을 가지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신개척 정신, New Frontier Spirit. 그런 정신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가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비전을 제시하려면요. 지도자들은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항상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 훌륭한 지도자들은요. 이 수첩을 갖고 다니는데 제가 그 다른 나라도 가서 보면 가끔 그 대통령은 수첩을 갖고 다니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보좌관도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이 종이를 갖고 다니다가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볼펜 끄집어내서 그 종이에다가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도 하고 그리고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의 그 보좌관들이 기록해 놓은 데 보면
하루에 1시간씩 프리타임을 줬답니다. 당신이 자든 뭐 술을 마시든 어디 가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든 요즘 우리나라 같이 잘 정비되어 있는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든 네 마음대로 해라. 그 1시간 동안 아무도 인터럽트 안 시키는 겁니다. 혼자서 고민 좀 해봐라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주말 되면 되게 중요한 나라의 그 국가의 원수들은요, 그 자기 개인 집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대통령 별장으로 가든지 그래서 휴식을 하면서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청와대가 그럴싸하게 보이지만은 청와대에서 365일 거기에 기거하는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단조롭고 그리고 뭔가들을 좀 가보고 싶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그렇지 대통령에게 필요한 그 휴식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같이 캠프 데이비드 같이 헬기를 타고 가서 거닐고 생각해보고 여러분 그 러시아의 그 생트페테르부르크 옛날에 레닌그라드 그 항구 도시에 가면 겨울 궁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궁전 맨 꼭대기 올라가면 그거는 맨 꼭대기는 그 왕족들이 개인적으로 사는 곳인데 정말 서민적인 뭐 재봉틀까지 쫙 가둬놓고 거기서 서민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자. 이제 그런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위기관리 능력에서 중요한 것은 그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그 문제 해결 능력, 화를 내지 말고 뭐가 문제점이냐. 우리가 일정한 그 대통령이 그 정책을 나는 1년 차에 뭘 할 것이다. 끝날 5년 차에도 뭘 할 것이다. 착 세부 계획이 돼 있어도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옛날 우리 지금의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얼마 안 됐을 때 또 해외 순방한 중에 물류 대란이 났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 예측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거 해결한다고 그 다른 정책의 수행이 올스톱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 해결, 뭐가 문제냐,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들에게 약속한 거지만 제한된 정부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항상 합리적인 방향에서 그 정책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서는요, 그 훌륭한 정책을 잘 만드는 것은 국민들에게 선거 당시에 공약한 거하고 그 당선된 다음에 정권 인수 기간에 그 정부의 예산을 잘 들어가지고 자기의 정책을 어떤 식으로 연계시킬 것인가. 1년 동안에 해야 될 정책. 그 다음에 5년 만에 할 것. 그런 걸 그 계획을 로드맵을 잘 짜서 아주 그 한 채 오차 없이 밀고 나가는 그런 계획성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그 조직은 인간관계 발전 역량인데요. 여기에서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요한 그 막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지역, 여성이냐 남성이냐 성별 또는 교육적인 내용.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표성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잘 뽑을 것이냐인데 노상 대통령 수준에서는 청와대에나 입성할 때 그 주위에 참모들이 있습니다. 선거에 당선할 때 목숨 걸고 한 사람들 또는 이념 성향이 같은 사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그 정당의 발전이 깊지 못하니까 그 주위에 대통령 주위에 인원이 그렇게 충분히 많지 못합니다. 인재풀이.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설사 선거에 관여하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좌우에서 아주 극단적인 좌파나 우파나 또는 극단적인 성격을 제쳐놓고는 어느 정도 안정된 좌우 또는 어느 정도 안정된 개혁, 혁신, 보수 적절한 수준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의 뜻과 일치한다면 한번 국가를 위해서 한번 참여할 수 있겠네 해서 널리 사람을 모으는 그런 거. 또 하나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극소수지만은 기존의 정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관료들을 불러다가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재풀을 잘 만들고 그다음에 가능한 그분들에게 워밍업하고 그리고 지원해주고 내가 뭘 여러분들에게 도와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인간관계의 발전 역량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치 협상 조정 능력인데요. 옛날에 유명한 리차드 뉴스타트라는 하버드 대학의 대통령학 연구하는 교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27에 트루먼 대통령이 보좌관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버드 대학 교수를 했는데 약 80세까지 근 40년 동안의 대통령을 전공하고 매번 대통령이 당선되면 자문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분이 80을 넘어서 전부 합쳐서 책을 하나 썼는데 거기에 그분이 눈을 감고 생각해 봤습니다. 진정한 대통령의 권력은 어디서 오느냐? Where does presidential power come from? 그러니까 진정한 그 대통령의 권력은 어디 있느냐? 그것은 헌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권위에 의한 것도 아니고 무수한 협상 타협을 통해서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을 합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그래서 합의 도출입니다. 그래야 밤이 잘 때도 발 뻗고 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합의를 도출해서 나오는 그 합의점 도출해서 얻어지는 것이 진정한 권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많은 협상과 타협이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그런 거 없는 줄 아십니까? 그 옛날에 린던 존슨 대통령 때는 그랬답니다. 하도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그 린던 존슨 대통령의 베트남 문제나 전쟁 문제나 또는 예산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면 초선의원, 미국은 초선의원이 2년이거든요. 2년입니다. 임기가. 그 초선의원이 떠드니까 그 상원에서 몇 선을 한 왕년에 그 상원 원내 대표도 한 그 린던 존슨이 볼 때는 가당찮지만 어느 날 그 반대파 초선 543명쯤 되는 하원 의원 중에서 그 초선 의원 전화를 해서 짐 의원 자네 좀 오게 나하고 같이 저녁 식사나 하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불러서 저녁을 먹이면서 자네 지역구에 비만 오면 떠내려가는 나무로 된 다리 이번에도 철근 콘크리트로 그럴싸하게 만들도록 예산부 장관한테 이야기했네. 그렇게 하면서 자네 부인도 보기보다 훨씬 미인이네. 그렇게 하면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특별한 건 없지만 가능한 예산 통과에 있어서도 조금이라도 자녀의 격렬한 그 반대를 조금 누그러뜨릴 수는 없을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협상과 타협도 하는 것이 있어서 지역구의 편의를 봐주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자신감과 결단력 또는 긍정적, 낙관적 사고인데요. 제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본 바에 의하면 무모할 정도로 낙관적, 절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낙관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김영삼 대통령이었습니다. 무모하니까 IMF 때 일도 저지를 수도 있지만 그런 낙관적 사고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상당한 자신감, 내지 결단력. 결단력은 제가 보기에는 전두환 대통령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저를 보고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청와대에 있을 때인데 한번 일이 있어서 제가 가서 인터뷰했는데 자기 일생일대에서 공수특전 단장을 할 텐데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데 새 비행기에 도입해서 비행기에서 배 부분이 아니고 꽁무니에서 뛰어내리는데 아무도 안 뛰어내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빨리 들어갈 것 같고 한 번도 연습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먼저 뛰어내리더라. 점프를 많이 할수록 점프하는 데 대한 공포감이 있다. 또 장관이 대통령이 되는데 어떤 장관이 와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자고 특별한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 했는데 그 지원까지 해주는데 얼마 후에 불러서 확인했더니 손도 안 댔다 이거. 다른 일이 바빠서. 그래서 자기가 야단치면서 했는데 그 이후 계속 불렀다. 자기 말로는 우리나라의 손톱깎이가 자기가 한번 국산을 사용했는데 손톱은 고사하고 칼날이 무너져서 그 영세한 손톱깎이 사람을 다 불러서 한번 만들어보자. 자꾸 챙기니까 오늘날 전 세계에서 손톱깎이 제일 하이 퀄리티는 한국 거랍니다. 그럼 사는 말이 앞서 나가고 밀고 나가고 그런 결단이 없으면 대통령 아무도 안 들어온다는 그런 내용도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런 또 긍정적 낙관적 사고에다가 아주 신중한 사고도 필요한데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는 제가 박지원 대통령 비서실장도 만나서 인터뷰도 해보고 근거리에서 대통령도 한번 만나봤는데 이건 아주 신중한 분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번에 결단력이 행동력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것은 그런 보좌관들이 박지원 같은 분들이 자기들이 그걸 백업했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대통령은 전문지식과 체력인데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대통령은요 하루에 제가 각국 나라를 보면 350페이지 정도 되는 보고서나 정부 정책 분석을 읽어야 됩니다. 결제도 해줘야 되고 너무나 많아서 150페이지 정도 되게 결제하는데 그 150페이지를 인텐시브하게 보고 사람도 접견해야 되고 각종 회의도 해야 되는데 엄청난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체력입니다. 여러분 축구 시합할 때도 집중력 떨어진다고 아드보카드 감독이 이랬는데 그래서 체력이 있고로 지적입니다. 또 지적이 있고로 체력이고요. 군에서는 무장은
체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체력이 좋아요. 또 실제로 질익이 나고요.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은 애나폴리스 해군 사관학교를 나온 소령 출신인데도 매일 조깅도 하고 그 경호원 말에 의하면 어느 날 너무 세게 뛰다가 기절해서 쓰러지려는 걸 자기가 잡았다가 갑자기. 그래서 저는 이 훌륭한 지도자는 체력이 좋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 말이에요. 후보들은 전부 모아놓고 100m를 몇 초에 뛰느냐. 지리산 등반 얼마나 빨리 가느냐. 그거 실제로 한번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 체력 좀 검증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도덕성인데요. 대통령은 항상 오늘에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미래에 내가 뭘 남길까 하는 상당한 역사의식이 있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대통령은 청렴결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 이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남북 통일이 된 이유라도 뭐냐. 나는 오늘부터 청와대에 입성한 이 순간에 나는 내 집, 재산, 내 모든 부동산 딱 처분해서 소녀가장 또는 벤처기업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내가 다 투자하고 혹은 기부하고 나는 끝이다. 나올 때는 나는 청와대에서 자서전설 자료 하나 들고 나올 거다. 따라서 나도 부분적으로 정치자금에서 좀 부끄러운 점도 있다고 본다면 이번 기회에 과거를 절대로 묻지 않겠다. 지금 내 재산을 전 사회에 헌납한 거 마찬가지로 이 수준 지금부터 부패는 난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자기 스스로의 전 재산 사회 반납 또는 그런 자기의 정직성 그걸 좀 보여줘야 되고 일종의 수도성 같은 생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여기 표시가 있지만 미국의 7걸 대통령이 있습니다. 국민이 평가를 하든 일반 전문가가 평가하든 거기 보면 1등은 에이브라함 링컨, 두 번째가 프랭클린 루즈벨트인데 한 분은 19세기 대통령, 한 분은 20세기 대통령입니다. 요 뒤를 보면은 전쟁이나 국가 위기 시에 대통령이 나라를 구한 그런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보면 제가 국민을 상대로 표본 조사를 하고 또 일반 교수를 상대로 조사를 해봤지만 1등은 박정희 대통령 또는 2등은 이승만 대통령 때로는 전두환 대통령 최근에 왔어요.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상당한 랭킹인데 나중에는 그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아직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1년 6개월 축구도 8분 만에 3골 4골씩 넣는 것도 있는데 정말로 국민이 원하는 그런 경제 살리고 일자리 창출하는 데 올인하고 좌우를 그래서 다 합쳐서 이 실용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한다면 노무현 대통령도 그래도 희망은 있지 않겠냐 하니까 앞으로 그런 대통령 리더십을 좀 기대해 보면서 청와대 주임만 리더십 대통령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일가견을 이룬 사람이면 그게 그 분야의 대통령이다. 함께 하는 것이고 혼자 독볼 장군 없다. 클리어한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그걸 여러 보좌관과 여러 참모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것이 제가 오늘 대통령 리더십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저희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군가모 대통령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보는 리더십을 비교해보는 그런 흥미로운 시간이었고요. 이 대통령의 능력 정말 갖춰야 될 게 많습니다. 비전 제시, 기획력, 또 문제 해결 능력, 체력 단련.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고민하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사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두고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하다 보면 앞만 보고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깊이 있는 그런 시간이 사실 드는데 그런 점을 좀 고민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자,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말에 권력 누수 현상인 네임더밍이라고 있는데 이때 필요한 리더십의 항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어느 나라나 집권 말기는 소위 전륜발이 오리같이 앞서가는 오리 그룹에서 뒤처지는 말하자면 권력 누수를 야기하는 정치권에서 멀리 떨어지고 전륜발이 되는 대통령, 소위 말하는 국정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대통령,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도 못하는 권력 누수 현상이 되는 그런 집권 말기의 현상을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같이 토론한 대로 그런 7가지의 중요한 덕목, 그래도 끝까지 비전과 같이 하면서 자신감과 결단력을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가는 그런 리더십을 또 발휘하는 그 길밖에 없고 두 번째는 여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거고
또 세 번째는 대통령은 이의를 막론하고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국민의 지지를. 그런 지지가 있을 때 관료도 국민도 여야당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지는 어디서 오는가? 두말할 것 없이 대통령이 실수하지 않고 필요 없는 말 하지 말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제시해 주는데, 우리가 보통 정책은 한 4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 하나는 말로 하는 건데 우리 잘 해봅시다. 스테이트먼트예요. 선언적인 거. 그러나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건 뭐겠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감한 실적이거든. 근데 그 실적 가운데도 하나는 소위 강압적인 실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는 1년에 범죄율 근거로가 98%다. 그런 것도 있고, 임대주택이라도 만들어서 무주택자에게, 우리나라의 무주택자에게 한 90% 이상 올려서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야말로 국민들이 원한 거라면 진짜로 국민들이 이 시대에 원하는 그런 그 정책 혜택을 끊임없이 부여해줘서 국민들이 지지하는 그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나오는 지지율에 대해서 나는 연연하지 않겠다. 그건 대통령으로서 민감하거나 책임 있거나 지혜로운 대통령이 아니죠. 그 여론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뭐가 그 저변에 있느냐. 그건 국민들에게 피부로 느끼는 정책을 제시해 줘야 되겠다. 멀리 바라보는 정책 속에서 현지에 있는 정책을 잘 그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전장에 있는 훌륭한 지휘관이 멀리 바라보면서 전력을 만들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고지는 점령해야 되는 것이 아주 지상가업이라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권력 누설을 방지하는 최선의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임기 말 이 기간은 지도자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이자 중요한 시기인데 어떻게 현명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하고 극복을 해내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리더가 구분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군 리더십 향상을 위해서 좋은 강의와 연구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즈 리더십이라는 책의 저자 맥스 디프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뛰어난 리더십의 증거는 무엇보다 그 추종자들에게 나타난다라고요. 추종자들이 얼마만큼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는가, 또 얼마만큼 배우는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성패를 구분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 좋은 리더란 구성원들 스스로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비전을 갖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군의 리더십, 그리고 여러분의 리더십은 우리 구성원들에게 어떤 미래를 제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더십 강좌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